여러분, 엔비디아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조용히 그런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건 그냥 반도체 칩을 더 많이 팔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AI 산업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정말 치밀하고 거대한 움직임이죠. 이건 단순 투자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입니다. X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죠? 170조 원. 네, 170조 원입니다. 잠시 이 숫자를 한번 느껴보세요. 지난 딱 1년 동안 무려 124개의 다른 회사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새로운 회사를 사들이거나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와요.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가서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는 과연 그냥 반도체 회사일까요? 아니면 이 전례 없는 투자를 통해서 AI 시대의 판을 아예 새로 짜려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드러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들의 전략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젠슨 황 CEO가 직접 구상했다는 5단계 AI 케이크입니다. 이름은 참 달콤한데 그 내용은 AI 산업 전체를 수직으로 쫙 통합해서 완벽하게 지배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설계도입니다. 이 5층짜리 케이크를 한번 보세요. 맨 아래 1층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에너지예요. 그 위에 2층으로 반도체와 인프라가 쌓이고 3층에는 클라우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4층에는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맨 꼭대기 5층에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로봇이나 앱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죠. 엔비디아의 목표요? 이 모든 층을 한 입에 다 삼키겠다는 겁니다. 제일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1층 에너지입니다. 아니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빌 게이츠의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 테라파워에 거액을 투자했을까요? 젠슨 황의 이 한마디에 답이 다 있습니다. AI의 미래를 가로막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GPU가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잖아요. 아예 전력 생산의 근원부터 장악하겠다는 거죠. 2층과 3층은 말하자면 AI 제국의 심장과 혈관입니다. AI 공장이 들어설 땅, 즉 코어위브 같은 AI 전용 클라우드 업체에 수조 원을 투자해서 강력한 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심장만 있으면 안 되죠. 피가 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오가는 혈관, 즉 빛으로 데이터를 쏘는 광반도체, 포토닉스 기업들에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데이터의 초고속도로까지 직접 깔고 있는 겁니다. 4층은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영리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 엔스로픽,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xAI까지 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쟁사들 모두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샘 알트먼이 이기든 일론 머스크가 이기든 자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승자가 누가 되든 그들의 AI는 결국 엔비디아 GPU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건 뭐 전쟁의 양쪽에 모두 무기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인 철저한 계산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케이크의 최상단 5층입니다. AI가 다음으로 세상을 뒤흔들 미래 산업에 아주 과감하게 깃발을 꽂고 있어요.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만드는 피겨 AI,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와비 같은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의 과실까지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제국 건설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엔진은 대체 뭘까요? 바로 순환금융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금융 메커니즘입니다. 순환금융,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유망한 AI 스타트업에 투자금을 줍니다. 그럼 그 스타트업은 그 돈으로 뭘 살까요? 정답은 하나뿐이죠. 바로 엔비디아의 비싼 GPU입니다. 결국 뭐예요?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매출로 다시 돌아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이 한 단계는 마치 한번 돌기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는 플라이휠 같아요. 자 보세요. 1단계, 엔비디아가 코어위브라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2단계, 코어위브는 그 받은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삽니다. 3단계, 엔비디아 매출이 폭발하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회사에 투자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빠르게, 더 거대하게 돌아가는 거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전략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들어보세요. 칩 구매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 구조 자체가 다른 칩으로 바꾸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만으로는 쌓을 수 없는 돈과 투자가 결합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엔비디아 제국 안에서 우리 K반도체, 한국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이들은 제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맹이면서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아주 중요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먼저 SK하이닉스를 보면 현재 최첨단 고대역 폭메모리 바로 그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제품 공급사로 이미 낙점받았죠.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해주는 압도적인 턴키 역량을 바탕으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젠슨 황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SK하이닉스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했다. 이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제국의 심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동맹이라는 걸 세상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삼성과 하이닉스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누가 이기면 누가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장의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어서 두 회사 모두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게 될 거예요. 진짜 경쟁은 당장 누가 더 많이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엔비디아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제품의 공급 표준이 되느냐 하는 훨씬 더 길고 큰 전략 싸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위협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제국 기반의 균열 역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이 부분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리스크가 보입니다. 첫째, 점점 날카로워지는 반독점 규제의 칼날이에요. 각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피로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게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거품은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비전을 이끌고 있는 젠슨 황 CEO 개인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입니다. 그의 비전이 곧 엔비디아의 비전인데 만약 그가 없다면 이 제국은 방향을 잃을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젠슨 황이 설계한 이 거대한 AI 제국은 과연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갈까요? 아니면 너무나 거대하고 공격적인 야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미래의 기술과 시장, 그리고 규제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